데이원 컴퍼니의 신건호 본부장님께서 HR의 첫 단추인 진단, AI가 만능이 아닌 이유의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신건호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원 컴퍼니의 B2B 사업부 본부장 신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데이원 컴퍼니라는 이름보다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브랜드로 더 친숙한 이름이실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려 하는데 앞에 발표들을 보니 또 숨가쁘게 2개의 발표를 이미 들으신 상태라 네,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발표할 때 막 긴장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오늘 좀 긴장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와이프가 오늘 HR 테크 발표한다고 하니까 긴장한데? 이래서 난 무대 체질이야 긴장 안 돼 이랬더니 찾아보고 나서 온라인으로도 하네? 그럼 내가 보고 응원해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교 발표 때처럼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저희도 PPL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는 HR의 첫 단추인 진단, AI가 만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들 중에서도 AI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AI를 통해서 진정한 HR 진단이 가능해지는 걸까에 대한 게 오늘 발표의 키 퀘스천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렌드로 HR, AI 진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은 AI 진단에 대한 관심은 202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23년도에 피크를 찍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챗GPT가 2023년에 나오면서 관심도가 확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패스트 캠퍼스 역시 2024년도부터 진단 솔루션 개발을 시작해서 올해 2월 런칭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희가 진단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그 좌충우돌의 과정 속에서 배운 러닝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전에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저희 사업부의 올해 지표 중에 하나인 값인데요. 네, 혹시 4번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아시겠나요? 네, 당연히 대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통 70이라고 생각해 주시겠지만은 저희 사업부의 지표는 80이었고 사실 이거는 제 월별 주 근무 시간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진단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2월에 런칭을 하고 많은 고객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올해 집중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는 든든한 온라인 서비스 라인업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스킬플로우라는 LMS도 있고요. 올해 런칭한 스킬매치라는 진단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스킬매치는 AI를 기반으로 임직원분들의 스킬 수준을 진단해서 콘텐츠 큐레이션을 하는 서비스이고, 이렇게 보면 소위 HR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들도 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경쟁사 분들은 서비스를 소개해 주실 때 특히 이 AI라는 키워드에 좀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AI를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있고 키워드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지금까지는 안 되던 HR 진단이 챗GPT와 같은 AI가 나왔으니 이제 비로소 AI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걸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AI라는 거를 키워드로만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커리어 패스에서 끊임없이 AI를 쓰고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석사를 하면서 IT 공학을 전공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실제로 배우고 썼었고요. 다이스에서도 금융공학 모델링 하면서 AI 직접 쓰고, 제 전략 컨설팅 펌에서도 AI 연계 전략을 짜고 IT 프로덕트 회사에 들어갔다가 지금 대형 컴퍼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생성형 AI 도입 TF까지 하면서 정말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활용한 경험까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AI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AI는 말 그대로 좀 인공지능일 뿐이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과 같은 지팡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뭐 LLM을 기반으로 한 AI가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한 많은 서비스들이 또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진단 솔루션은 과연 AI를 잘 써서 시장 반응이 좋은 걸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희는 이 스킬 진단 서비스를 만들기 이전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아니라 좀 HR 활동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가 부족하지만 1차적으로 내린 좀 결론은 HR 활동이라는 거는 right person을 right 포지션에 배치하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좀 정의를 내렸고요. 이제 기업들은 이 활동을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시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부에서 인력을 빠르게 재배치하기도 하고, 내부에 인력이 없으면은 이제 채용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서비스는 진단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정작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HRD 담당자 분들이 아니라 HRM 담당자 분들도 많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진단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사 분들이 계시고, 인력 재배치의 관점에서 HR 담당자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논의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반응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솔루션이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냈던 건 정말 저희가 AI를 썼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는 안 되던 HR 진단이라는 게 정말 AI를 통해서 가능해진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던져봤을 때 저희가 내린 답은 NO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GPT 한번 쓰지도 않고 진짜 사람이 한 땀 한 땀 직무, 직책별 스킬 및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진단을 해서 버전 1을 만들었고, 그 버전 1을 이제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들고 고객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진단이라는 거의 본질이 AI에 있었다면은 고객사분들의 반응이 되게 싸늘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소개나 프로토타입만 보시고도, AI를 안 쓴 프로토타입만 보시고도 이렇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주시면서 정말 실제 사용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중요했던 거는 HR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키 퀘스천들에 집중하는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던졌던 진단이라는 관점에서 키 퀘스천은 크게 4가지였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 혹은 역량 혹은 스킬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왜 스킬 진단일까?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스킬에 대한 진단 데이터가 왜 필요할까?가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how to collect, 어떻게 모을까? 유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사람에게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먼저 네 번째는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받아낸 정보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조직과 회사에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이 4가지 키 퀘스천에 좀 집중을 했었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충우돌 했던 과정, 그리고 저희가 배운 러닝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how to collect고요. 유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스킬 평가, 스킬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그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게 정보가 유효할까? 또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AI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임무계획 수립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킬에 대해서 진단 문항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로도 정말 무한한 진단 문항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가 발표를 위해서 간단하게 치고 엔터 쳤을 때 나오는 질문들이었고요.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여요.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팀 구성, 예산, 산정,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한다. 다음 중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계획 시 고려할 항목이 아닌 것은 필요한 기술, 리스크, 인력, 자원 간 배치. 근데
만약에 임직원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를 활용하면 정말 그 임직원 분이 이 임무계획 수립의 스킬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봤고요. 대신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했던 거는 이 유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어떤 문항들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걸 넘어서 지식에 기반하여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고 경험을 쌓았을 때 갖추게 되는 전문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킬 향상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별, 레벨별로 여러 가지 문항을 다각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반년 동안 계속 고객사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정말 스킬 향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자문을 정말 많이 구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항들을 만들었어요. 잠깐 한 20초 정도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 계획 수립이라는 스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진단 문항입니다. 네. 실제로 고객사의 임직원분들이 푼 문항들인데 이제 풀고 나서 주신 첫 번째 코멘트가 쉽지 않은데? 였었습니다. 근데 이 쉽지 않다는 게 단순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단순히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였고, 두 번째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제 정말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맞닥뜨릴 법한 실무 문제들이어서 그냥 알고 있으니 찍는 게 아니라 정말 턱을 개고 좀 고민들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정말 실무에서 일을 하는 상황처럼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 분들도 이렇게 좀 실무에 밀접한 진단 문항들을 실제로 보신 뒤에 도입을 이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도입의 근거는 저희가 AI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핵심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진단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이제 방금과 같은 문항을 통해서 유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다음으로 풀어야 될 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였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질문을 리프레이즈 해보자면, 어떻게 신뢰감 있는 UX, UI로 풀어낼 건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서비스는 임직원분들이 이 서비스 솔루션, 진단 솔루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평가로 느끼시는 게 아니라 진단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스킬 진단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게, 지금까지 HR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가능한 진단이라는 게 좀 어려웠던 만큼 임직원분들이 이걸 평가로 느끼는 순간 어뷰징이 이제 급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 피드백을 받고 저희도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도 만들고는 있는데, 결국 더 중요한 거는 회사라는 조직과 임직원이라는 개인이 이 평가든 진단이든 여러 가지 관점, HR의 관점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UX, UI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이제 how to systemize.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입니다. 질문은 받아낸 정보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조직과에서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GPT로 빠르게 만들어봤던 그 문항을 어떻게든 AI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문항을 기반으로 이제 교육 프로세스를 설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항을 만드는 것에서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의 스킬 수준을 진단을 해야 되고,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 사이의 갭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갭을 메꿀 수 있는 교육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단순히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시스템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내년에도, 올해도 썼는데 내년에도 쓰고 올해 쓴 결과를 내년에도 활용하는 그런 프로세스화를 하려면 사실은 이 프로세스별로도 풀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예시적으로 보면 스킬 수준을 진단을 하더라도 올해 새롭게 등장한 스킬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뭐 갭을 확인할 때도 구성원별 스킬 갭을 관리자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갭을 메꿀 수 있는 뭐 교육이 있다면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답변이 되어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테믹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자분 그리고 학습자분께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심리스하게 시스템화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분들께는 임직원분들의 스킬 보유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업스킬링을 위한 대시보드, 특정 스킬을 보유한 인재 찾기 기능들을 이미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습자분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진단한 이제 스킬에 대한 대시보드를 정말 보기 쉽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했고, 필수 선택 스킬도 자발적으로 이제 추가나 제거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맞춤형 컨텐츠도 이제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큐레이션하는 기능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이전 슬라이드들에서 보여드렸던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AI는 정말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AI보다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HR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이 키 퀘스천들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그 과정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고객사 분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필요하신 것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이 HR 솔루션,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AI는 여전히 도구일 뿐, 안 풀리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저희에게는 아니었고요. 다른 경우에도 저희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퍼슨을 라이프 포지션에 배치한다라는 문제는 이제 HR 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어렵고 대신 또 언제나 또 중요했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렇게 보면 단순히 지금 대형 컴퍼니는 이제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HR의 어떤 이 과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본질에 집중을 하려면 교육뿐만 아니라 인력 재배치, 채용의 관점에서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스킬매치라는 진단 서비스, 진단 솔루션을 시작으로 고객과 HR의 본질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